예,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가 4월달 말경에 4월달 중순경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3개월, 100일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제 개정법령들이 많은 소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내용을 같이 전파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 소방에 관한 사항들, 특히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이 분리되었죠. 화재 예방편과 소방시설 분리가 딱 되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강화되어진 그런 식의 조항들 추가해서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또 확인되어집니다. 일단 시험의 범위는요, 요 두 법률이 다 포함되는지, 안 그러면 한 개만 포함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법 내용들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각기 한 문제씩 배점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한 문제로 보기엔 좀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양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은요, 과거에 통합적으로 두 문제 나올 때, 두 개 나올 때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식의 변경되는 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또 강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1차 시험을 마치고 보니까 종전과 시험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종전 시험처럼 1차 배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한 4대1 정도 또는 3대1 정도의 어떤 경쟁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요, 쭉 1년 동안 2차만 해오신 분들 뿐 아니고 이번에 1차 처음 응시하셔서 합격하시고 2차를 바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시간들,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한정된 그 자료를 누가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확대하지 마시고 기본수에 관한 정리가 완전히 되셨던 기존 수험생들 뿐 아니고 이제 신규 수험생분들도 기본수를 옆에 놓으시고 참고는 하시되, 지금부터는 효율적으로 지금 쭉 나갔던 우리 완벽 정리서 있죠. 이 내용을 무한 반복하시고, 또 제 프린트물로 또 저희 밴드에 공지해드린 책에도 있죠. 그 내용들을 완전하게 정리해 놓으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주관식을 포함해서 75점 이상은 무조건 배점이 되어집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암기 2차 필요하지만 몽땅 암기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 숙지를 통해서 시험날 그 내용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바로 암기입니다. 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시면서 지겹고 법조문의 그 진부한 그 문장들이 보기 싫다 하셔도 계속 반복하십시오. 일정을 따놓으시면요,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일정에 대한 그 가치를 실제 체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을 따놓으실만 하시고, 또 충분한 시간 주어집니다. 많은 양 보지 마시고 이 집중 정리서 보시고, 그리고 책에도 배포해드린 내용들 보시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충분하게 좋은 득점 나십니다. 자,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프린트물로 이렇게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은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딴 데 옮긴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이따뿐이지 똑같으니까 이건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종전에 제가 배포해드린 또 그 소방기본법에 관한 그 강의 내용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단 프린트물 4페이지에 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이런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뭐냐면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 신설되었죠. 이건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영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3번 보시면은요,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들은 요 시스템으로 처리되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소방자동차의 장비 운용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등 처벌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 체크를 살짝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신설되었으니까 이 사항을 또 체크하십니다. 자, 그 외에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기본부의 내용들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이 편에서는요, 제일 말미에 있지만은요, 어디입니까? 말미에 보시면은 손실보상 제 10장편이 있죠. 6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되었으니까 이 파트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이번에 개정되어진 또 분리되어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프린트물 8페이지입니다. 한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한 문제가 배점되어진다. 소방기본법 한 문제, 소방화재 예방법 한 문제, 소방시설법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 8페이지부터 보니까 소방시설법이 등장을 합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암기할 사항들 또 낯선 용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한 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상 용어 정의가 시험에 잘 뜹니다. 또 신설되어진 용어 몇 개 있고 또 변경되어진 그 용어가 몇 개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1페이지에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 첨부되어진 그 페이지는요. 9페이지인데 요 용어 정의 꼭 확인하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구분이죠.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소경피 용동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설비뿐 아니고 인명구조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피난구조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 물을 이동시키는 설비들, 소화활동설비 있죠. 소화를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활동하는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피 용동의 5가지의 소방시설의 종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세한 또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소화설비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딴 것도 읽어보시되 요거 기억하십시오. 옥내 옥의 소화전 설비 있죠. 소화전 설비. 요것은 이제 밑에 있는 소화용수 설비와 혼돈이 오시는데 소화용수 설비가 아니고 소화설비다. 옥내 옥의 소화전 설비. 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피난구조설비는 피난설비가 있습니다. 또 구조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명구조설비 말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느낌상 옵니다. 미끄럼틀부터 해서 왕관기 다 피난을 위해서 대피하기 위한 그런 설비들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인명구조기구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 꼭 해주세요. 방열복, 방화복, 안전 헬멧, 보호장갑, 안전화가 포함이 되어진다. 또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 있죠. 이것도 인명 살리기 위한 구조장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 통과를 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다시 큰 박스들 사이에 보시면 소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소방시설 뿐 아니고 등자 붙었죠. 그럼 위에 있는 소방시설들 다 포함이 되어지고 또 2개 포함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상구와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포함해서 소방시설 등이다 부른다 해서 4가지죠.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요 4가지가 소방시설 등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방시설 등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요 4개 내고 딴 거 하나 집어넣으면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른편에 가보시면 소방용품이 있습니다. 소방용품. 이건 또 무엇이냐면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 있죠. 이것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제품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소방용 제품 기기다. 내부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데 과거는요 한 번씩 이것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요 세 번째 보시면 피난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그 소방시설은 무엇이냐, 소방용품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요 무슨 저기 나번에 공기호흡기 있죠. 옆에 충전기를 제외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밑에 소화용 제품기기에 보시면 소화약제에 보시면은요 자동 소화 장치와 소화 설비용만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살짝 해 놓으시고 한 번 더 유의를 해 주십시오. 다시 본문에 오시면요 가운데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법 넘어오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런 말 자주 뜹니다. 소방 대상물 하면 이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불을 꺼야 되는 진압 대상물인데 특정자가 붙으면요 그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는 의무적 소방 대상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바로 소방 대상물이다. 흔히들 소화전이죠. 소화전, 실내 옥내 소화전. 이 소화전을 갖추어야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이어서 나옵니다. 시면 잘 뜹니다. 주택 중에서 말입니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그 내부에 가보시면 복도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기숙사 외에 기타 연립과 다세대주택 또 기타 단독주택들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그 외의 주택들은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 대신요 그럼 아예 소화기도 없느냐?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는 아파트와 기숙사 이것들 말고 기타 주택들은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요것을 설치해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빨간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다. 자주 뜨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는데 설치 기준은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다. 이런 부분들 요 칸은 다 통째로 외워두세요.
자, 또 무창청입니다. 무창청. 지하청은 창문이 없겠죠. 땅만 땅속에 있으면. 지상에 있는 청 중에서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아예 없거나 땅 그 2층, 3층 부분에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있더라도 해당 청 바닥면에 30분의 1 이하의 창문의 면적이 해당 청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청이 바로 무창청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도 시험에 나갔었죠. 보시고요. 또 피난층 보시면은요, 대피층, 피난층인데, 1층, 지상층 1층 말고 기타 2층, 3층인데,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이 있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1층 말고 2층에서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계단이 있는 이런 식의 층이 바로 이것이 피난층이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할 때 보시면, 직통 계단은 지상층 또는 피난층까지만 쭉 직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어진 용어가 밑에 보시면 또 3개 나옵니다. 3개. 잘 봐두세요. 화재 안전 성능, 화재 안전 성능. 이건 뭐냐라고 하니까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안전 성능 말한다. 화재 안전 성능. 또 두 번째 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되어 있죠.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성능 위주 설계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의 그 대상에 또 건축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또 화재 안전 기준 보시면은요, 이것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이렇게 구분하더라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용어 정의인데 항상 나온다 보시고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특징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일단 화재 안전 정책, 국가나 지방의 책무, 이건 통과하시고요. 관계인의 의무 있죠. 관계인 누굽니까?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 그 관리인 말하죠. 자, 관계인들은 당연히 노력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없고요. 요 3번과 4번 보시면은요, 관계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점유자 있죠. 사실한 분들, 저 세입자분 다 포함합니다. 이 소방시설 등 실제 나와서 점검하거나 관리할 때 협조하라 그죠. 소유자분들은 따로 살고 있으면 그 뭐 소방시설 점검 나온다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세입자분들, 점유자분들이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러면 살짝 요 문장을 살짝 바꾸어서 나올 수 있어요. 관계인 중에서 소유자는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참 멋진 말이고 말이 맞다 싶어지만은 문장 속에 보시면 자. 소비자는 소유자, 집주인, 또 관리자 등의 소방시설 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 그래서 집주인이 내 집 좀 보자 하면 보여줘야 된다. 또 이 집주인이 만약에 기업체야 관리자가 와서 좀 보자 하면 또 점유자는 문을 따서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3번, 4번 지문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는 저 같으면 시험 지문에 한번 내어볼만 합니다. 체크하십니다. 자, 오른쪽에 또 신설되어진 그 필요성이 있었는데 신설되었네요. 그죠? 자동차 불 많이 나죠. 요즘 전기자동차 이제 충돌사고 나면 불이 납니다.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소화기. 이게 참 이쁘게 보입니다. 이 말은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자동차용 소화기 실제 비치해야 되는 대상 자동차 보니까 몇 개입니까? 딱 4개죠. 4개. 그러면 5개 하나 딱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이륜차, 오토바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다. 봐야 되겠죠. 자, 뭐냐 보니까 5인승 이상의 성용 자동차, 또 성합 자동차, 버스도 말합니다. 버스,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딱 되어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참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자동차용 소화기를 배치해야 되는 그 대상 자동차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5인승 이상의 성용, 성합, 화물, 특수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딴 거 이륜 자동차 기본 상식이겠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시 왼쪽에 가십니다. 3번 상. 이것도 종전에 있던 중요한 상이죠. 자, 우리 건물 지을 때 보시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보통 시군구청장이 허가해주죠. 그런데 허가해주는 행정청, 요 시군구청장이 허가하기 전에 어떠한 규모의 대상 건축물이 딱 보이면요, 소방서한테, 본부한테 알려가지고 소방 확인을 받고 나서 허가해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옵니다. 건축허가 등에서 소방 동의 대상물이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대상 건물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고 해야 됩니다. 연면적 기본, 연면적 400 이상. 근데 학교 건물은 100부터 그렇다. 노유자 수련
시설은 200부터다. 의료재활시설과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말합니다. 이건 300부터죠. 입원실이 없으면 400이다 말입니다. 또 차고나 주차장 해당층 바닥이 200 이상일 때 그렇고 또 20대 이상의 주차시설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하층이나 무창층은요 150이다. 150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으로 쓸 때는 100 이상이다. 꼭 봐주시고요. 또 제일 밑에 6번 보시면 6층 이상 건축물들은 전부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면적 관계없이. 그래서 요 건축가 전에 소방 동의받는 요 대상물들 반드시 암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검토 사항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이 소방 동의에 관한 절차가 또 등장하고 약간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방 동의 요청을 하면요. 소방서에서는 일단 5일 안에 또 규모가 큰 특급 소방 대상물은요 10일 안에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 준다. 요거 보시고요.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마지막 준공검사 요 받을 때 소방 동의 그 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동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뭐가 미비되었어.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본서에서 이제 보완 요청하시겠죠. 그러면 4일 안에 보완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통 보완하면요 4일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또 4번 보시면 규모 작아서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는요 일단 신고를 관할시군 중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소방사한테 알리면 주면 된다. 라는 부분 또 이제 체크하십시오. 또 요 건축을 신청할 때 보시면 소방동의 신청할 때 보시면 소방서에서 그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혹시나 화재 발생했다 출동했을 때 그 내부에 관한 설계 도면이 있어야 구출도 할 수 있고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도 제출해라.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군사시설, 국방시설 등을 중요할 때는 제외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서를 전산 시스템에다 입력해서 출동할 때 번지만 딱 찍으면 해당 건물 도면이 이런 PDF에 딱 올라가서 진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또 4번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것이 있죠. 요 대상 건물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도 또 정리하시고 또 봐두세요. 약간 또 저번 책에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게 저번까지는 10만이었어요. 10만.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거기 특급 소방 안전 대상물과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10만인데 20만이 바꿔놨습니다. 20만 이상. 근데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 또 30층 이상인 이거나 또는요 높이가 120m 이상인 일반 건물들 다 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제외다. 왜 아파트는 밑에 3번에 있죠.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각종 어떤 역사나 철도 시설 또 역사 또는 뭐 공항시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다음 부분 보시고요. 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 영화관 건물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건 절차까지는 요 3번 사항만 살짝 체크하시는데 성능 위주 설계의 신고 또 변경 신고할 자들은 해당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때는요 요 심의하기 전에 성능 위주 설계의 기본 설계 도면 도서 등을 소방서장한테 사전 검토를 받으라. 이런 부분들 체크를 살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신고사항에 보십니다. 다시 성능 설계에서 이번에 신고. 아까 저 위에 보시면 우리가 건축 허가 전에 소방 동의받는 것은 보안 요청 4일이었죠. 보통 4일이거든요. 근데 성능이 좀 규모가 큰 건물들이죠. 요러한 보안 서류는요 7일 이내에 요건 7일 이내에 기한 정한다. 그래서 큰 거대한 요 성능 위주 설계는 7일 정도의 시간 주고 보안 요청하더라. 이런 부분 약간 차이 나니까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요, 제가 볼 때 확인되어지는 사항들은요,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들은 기타 평가단에 대해서 나오지 아니할 겁니다. 50명까지다.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밑에 샤프 보이죠?
주택용 소방시설,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안 되는 연립이나 다세대, 기타 단독 등의 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죠. 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했지만 한 번 더 보시는데, 이 설치 기준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다. 라는 부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큰 5번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1번 딱 보시면 관계인들은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유지, 관리할 것이며, 또 할 때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소방시설을 장애인에 맞게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하는데, 장애인 관련 소방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경보와 피난 구조 설비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장애인분들도 경보 울리고 나와야 될 것이고, 피난을 위해서 좋은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인명 구조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하게 구조 장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4번 상을 또 보세요. 이 소방시설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유지, 관리합니다. 특히 어떤 것들은요, 물을 끄는 장비들은, 즉, 불 끄는, 물을 쏘는 장비들은요, 지진이 나도 물이 나오게끔 보시면은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돼요. 무엇이냐니까, 웅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지진이 나도 불 난다, 물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 설치해라. 이 4번 상도 보시고요. 자, 또 5번 보시면 소방청장은 이런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한 번씩 정비하더라 라는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소방용품 내부적인 그 구성품 중에서 내용연수, 사용연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인 바로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안에 분말 형태다. 분말은 10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합격이 딱 되어지면 3년까지 또 연장될 수 있죠.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6번도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강화된 상에 또 6번에 있네요. 자, 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건설 현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가지고 인부분들이 또 사망하신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 보시면 물류 창고 큰 거장 것들 있죠. 그 냉동시설 등을 밑에 설치할 때 보시면 전기선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불이 날 수 있고, 또 보시면 어떤 지하 구조물에서 불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쿠팡 물류센터 불나가지고 20몇 분인가 사망하셨고 큰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4개밖에 없던 임시 소방시설이 이제 7가지로 더 확대가 되어서 강화되었다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건물 신축할 때 신축 공사하는 현장에 화재 위험 작업할 때 무슨 뭡니까, 각종 어떤 불을 대어지는 어떤 설비 이런 거 운영할 때 보시면 그 인근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해서 이 화재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건축 등 할 때 보시면 시공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라. 그 종류가 무엇이냐? 오른쪽에 7개 있습니다. 요거 암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방화포, 간이 피난 유도선, 또 가스 누설 경보기, 비상조명 등에서 이 과거에 없던 것이 방화포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하고 비상조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밑에 보시면, 그러면 실제 공사 현장이 어떠한 규모일 때 이것들 배치하느냐 하는 설치 대상 공사 규모가 또 밑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보시면 좋겠는데 보기 싫다 그러면 통과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건축 허가 전에 소방 동의 대상 건물들은 소화기 비치한다. 1번 딱 보시고요. 또 간이 소화장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좀 크겠죠. 요 건물들. 또 비상 경보장치 보시면 연면적 400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까지는 종전과 똑같았어요. 또 4번 보시면 간이 피난 유도선 바닥 면적 150 이상이다 또는 지하층이다.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다.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스 누설 경보기와 비상 조명 등이 또 붙어가지고 똑같은 식의 그 대상 건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접 등 할 때 보시면 방화포란 것을 깔으라 라는 부분이 방화포 깔고 거기다 용접 작업하라. 그죠? 밑바닥에도 보시면요, 방화포, 불 붙지 않는 포를 딱 깔고 작업해야 안전하겠죠. 밑에 어떤 휘발유성 물건이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하겠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요. 자, 이제 왼쪽 쪽 본문을 보십니다. 본문을 딱 보시면은요, 요 7번 사항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러면요, 모든 건물들이 다 거기에 맞춰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시면은요,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경우 포함해가지고 원래 있던 건물들은요, 강화되어도 무시한다. 병정절에 따르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축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대수하는 과정에서 뭐 강화되었다 해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정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요, 강화된 대로 공사는 중간에 강화되어도 변경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축은요, 원래 있던 부분을 포함해서 전부 다 바꿔주라. 용도 변경은요, 특정 해당청에 해당 부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만 강화된 데 맞추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축과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는 중간에 뭔가 바뀌었다, 강화되었다, 강화된 대로 맞추면 돼요. 근데 그 위에는 강화되어도 맞출 필요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 박스 보시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요것들은요, 모든 건물 다 포함해서, 모든 공사 포함해서 강화된 대로 계속 바꿔주랍니다. 뭐냐면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소화기 한 대 더 넣어라, 비상경보 설비 또 설치하라, 화재 톡보 3G와 속보 설비 설치하라. 돈 얼마 안 듭니다. 3만원,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또 피난 구조 설비는 좀 더 뭡니까, 아주 인명 구조 포함되었죠. 그래서 심폐소생기 모든 걸 다 집어넣어라 하면 집어넣어라,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공동구와 지하구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노유자 시설 만 체크하시고, 또 의료시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설비와 요러한 건물에서는 강화된 족족 강화시켜라 라는 것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사항을 갑니다.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방염, 불이 잘 붙지 않는 물품을 설치한다. 불 안 붙는 커튼, 불 안 붙는 카페트 깐다 라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상 건물들 쭉 보세요. 많죠? 많습니다. 제일 밑에 5번 보십니까? 11층 이상 건물들 다 이게 포함이 되었죠. 그런데 아파트 등은 방염 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다음 옥내 안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옥내 안에 보시면 문화집회 뭡니까? 막 촛불 집회도 하고, 뭡니까? 뭐 애들 저기 이 케이팝 하면 막 촛불도 건들죠. 불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 뭡니까? 촛불 기도회죠. 기도회. 운동시설, 거기 실내 헬스장 전기 엄청 열납니다. 불날 수 있습니다. 단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십니다. 자, 또 오른편에 그럼 방염 대상 물품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커튼, 블라인드 포함해서 카페트 포함해서 다 포함됩니다. 또 2mm 미만의 벽지루가 포함되는데, 옆에 보세요. 종이백지는 제외한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하죠. 종이백지를 포함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종이백지는 제외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용주점, 노래방에 보시면요, 뭐 있습니까? 소파 의자 있죠. 이런 단란주점, 유용주점, 그래서 뭐 하십니까? 실내에서 담배를 펴, 담배를 피다 보면 막 그냥 흘러가지고 불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상 물품이 이렇다. 이 의미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관리 실무 때 잘 배우시고, 또 이 법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방시설의 전문 관리라는 것이 보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소방청장 등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 요 관리업자가 뭔가 잘못합니다. 당연히 영업 정지 처분이라든지 또는요 취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 정지 처분일 때 보시면 또 이것도 보시면 3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소방용품의 내용연수가 조금 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 분말 약재에서는 소화약재, 분말 형태의 소화약재에서는 소화기라 했습니다. 분말 소화기 안에 있는 분말, 이것이 내용연수가 있어요. 사용연수 10년까지입니다. 10년까지. 요 그냥 끝나면 교체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 내용 풀어가지고 내용 그 분말을 집어 넣느니 차라리 새로운 어떤 소화기 한 대 해봐야 한 3만원 좀 합니다. 사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 10년이 딱 되어서 성능 확인 검사를 받고 합격을 딱 합니다. 요 10년 딱 지나고 1년 내에 검사 받았는데 합격했다. 그러면요,
이 연수 경과한 다음에 10년까지는 3년, 10년 이상이면 1년까지 또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품질 관리,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도 한 번씩 뜹니다. 소방용품을 제조 수입할 때는요,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수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형식에 맞는 승인을 받아야만이 만들 수 있고 또 수입해서 그것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입할 때 형식 승인 딱 받았습니다. 근데 판매할 때도 딴 거 들고 안 돼. 그래서 판매 전에 또 제품 검사를 받더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요 제조나 수입업자가 요청한다면 성능 인정은 또 할 수 있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 자, 근데 검사 받을 때 좋은 거를 딱 보이겠죠. 또 납품할 때 하급 제품을 또 팔 수 있어. 이거 막기 위해서도 제품 검사를 또 한다. 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저 제일 밑에 5번 딱 보세요. 이게 소방용품 성능 인증을 또 해보니까 아주 우수해. 그러면 우수 품질 인증도 할 수 있고, 이 우수 품질 인증에 요기하는 5년까지 범위 안에서 실제 보시면은요, 행정안전부령에 보시면 3년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 안에서 실제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3년까지다. 지금은 3년까지만 품질 우수 품질 인정에 요기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불시에 가서 검사를 딱 해봤습니다. 해봤으면 이제 오른편 쪽처럼요, 어딥니까? 성능 인증을 취소 등 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그래서 판매를 실제 불량품 할 수 있어. 그래서 불시 7분 보시면 수직검사하거나 또 현장 방문해서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디에게 한 결함상이 확인 딱 되었다. 그 다음에 횟수, 교환, 판매 중지 등의 명령도 할 수 있고 형식과 성능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끝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양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요, 조금 소방 위험상에서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붙이시면 참 쉽게 암기될 수 있으니까 한 문제 틀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네,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재 예방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